깜짝이야. 자, 봅시다. 하하. 혹시 은반지 껴본 사람? 은반지. 재성이 결혼 반지 껴봤어요? 재성이? 왜 그렇게 안 껴봤어요? 그래. 그런가? 그 재성이 결혼해요, 안 해요? 아, 비혼주의라고요? 아, 비혼주의는 아니라고요? 그럼 일부 다처제주의예요? 재성이.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뭐야? 아니, 근데 비혼주의 아니, 결혼 기회가 있으면 한다. 한다. 기회가 있으면 한다. 아니, 뭐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 한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럼 저 뒤에 있는 애 중에서 결혼식에 안 왔으면 하는 애들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으로 돼 있는 제품 중에서 뭐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은으로 돼 있는 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반지를 껴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금과는 달리 은은 녹이 굉장히 잘 슬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은광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왜 금속에 회백색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광택. 당연히 은도 있는데 그걸 한참 이렇게 반지 같은 걸 끼고 나면 그 은이 금방 시커물이 죽죽해집니다. 그 표면이 시커물이 죽죽해져요. 그걸 뭐라고 이런 말 안 써요? 시커물이 죽죽 이런 말 안 해요. 되게 어두운 탁한 검은색으로 은이 뒤덮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은에 녹이 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색깔은 아주 시커먼색으로 은이 뒤덮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주로 구성 성분이 뭐냐? 바로 AG2S입니다. 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혼합물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은에 녹이 꼈다 그러면 요 조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난데없이 이 황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얘가 고기에 많이 있어요. 황이. 고기. 혹시 여러분 단백질 사이의 이황화 결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황과 황 사이가 단일 결합 연결되는 거?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중에 황은 사실 미량 원소지만 그래도 황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기에 있던 황이 이쪽으로 옮아 붙은 거예요. 그럼 고기라니? 뭐가 고기야? 고기야? 내 살이 고기지 뭐 하겠어요? 그럼 여기 껴놓고 있으면 내 피부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황이 일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옮아붙어서 은반지를 오래 끼면 이런 식으로 은녹 이런 게 잘 생겨요. 그 조성이 바로 AG2S. 그러면 이 은녹을 어떻게 이제 뭐냐면 그대로 있는 대로 두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그래서 요즘은 그 스털링 실버라고 해서 은에다가 약간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패스베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쓰는데 이 녹이 잘 안 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조성도 있어요. 그래서 은 중에서 약간 다른 물질들을 섞어서 녹이 잘 안 쓸게 그런 제품들을 스털링 실버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뭐 그럼에도 순은을 가지고 이렇게 장신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녹이 슬고 그 녹을 이제 좀 벗겨내고 싶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벗겨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화학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화학적인 방법은 은근히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위험하지도 않고 간단한 조작으로 은의 녹을 벗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에 보시면 텍스트에 뭐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게 요거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 있다. 그 은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제품 주변에 이제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은의 녹이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은의 녹이 끼어 있는 물질을 뭐로 살짝 감싸냐면 얼루미늄으로 감쌉니다. 얼루미늄. 순수한 얼루미늄 우리 가정에 많이 있다고 했죠. 뭐 쿠킹 호일. 왜 그 고기 구울 때 쓰는 그 은박지 있잖아요. 그게 그냥 거의 순수한 그 뭐냐면은 얼루미늄이거든요.
그놈으로 요 내가 녹을 베끼고 싶은 은 제품을 한번 이렇게 싹 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쿠킹 오일로 이렇게 은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딱 착착착 이렇게 접어요. 딱 접어. 그런 다음 얘를 물에다가 탁 담습니다. 물에 담가요. 물에 담그는데 이때 여기다가 소금 한 스푼. 무슨 말 알겠어요? 소금 한 스푼을 살짝 떨어뜨립니다. 죄송해요. 또 벌써 자려고. 방금 하품했잖아요. 죄송해요. 아까 엉덩이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기만 해봐라. 자라. 우리 오늘 죄송해요. 엉덩이 돌리게 하면은 저 앞에 나와서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동영이가 흐뭇하게 웃고 있잖아요. 지금. 동영이가 지금 흐뭇하게 어떻게 봐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동영이 지금 흐뭇하게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말이야. 그래. 동영이 순간 상상했죠? 그래. 봐봐. 동영이 상상했다고 지금. 자 어쨌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소금물을 살짝 타. 소금을 타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금 타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금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소금 역할은 뭐예요? 전해질 물질이 그 회로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전기회로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도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전자 이동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전기 저항이 낮은 전해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선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해질로서 소금을 여기 싹 타주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짜잔 NaHCO3 보이세요? 제가 이름이 얘가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왜 빵 구울 때 원래는 발효해야 되잖아요. 발효해야 되는데 발효할 시간이 없을 경우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구우면 빵이 부풀면서 이 빵의 포근한 식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베이킹 파우더로 만든 빵은 빵 자체에 그 향기가 없긴 하죠. 뭐 여하튼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녀석인데 화학식으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여기다가 이제 딱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끓여줍니다. 팔팔팔 끓일 필요는 없고요. 살짝 끓여줍니다. 가열해주는 이유는 모든 반응에는 뭐가 있죠? 끓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반응 속도 측면에서 뭘 극복하게 하려고?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가열하는 이유는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게 하려고 살짝 가열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목표대로 잘 됐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은녹이 싹 벗겨지고 원래의 반짝반짝한 은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변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금속은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금속은 누구예요? 바로 얼루미늄과 은이죠? 얼루미늄과 은. 자, 그럼 여기서 이 얼루미늄과 저기에 있는 은 중 금속의 반응성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금속의 반응성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바로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왜 금속에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표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과학고 입시나 뭐 영재학교 입시 이런 거 할 때 막 외우기도 했을 거예요. 뭐 크카카카카 아라천리 준합수구 뭐 이런 거 외우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여하튼 외우고 있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어쨌건. 근데 이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이제 요런 녀석, 저런 금속의 종류를 뭐라고 하죠? 귀금속이라고 하죠. 귀금속의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뭐 금도 있고, 뭐 백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귀금속의 특징은 비싸죠. 그다음, 반응성이 낮다. 그렇지, 반응성이 낮죠.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그 뭐냐면 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쌓아둬도 그 녀석의 어떤 상황이 변치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귀금속이라고 묶여 있는 녀석들의 중요한 특징,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작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까 홀 에루다이트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얼루미늄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엄청 큰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두 금속 중 얘가 반응성이 더 크겠구나. 그러면 이때 짜잔. 에노드 반응성은 누가 그 역할을 해주겠어요? 에노드는 누가 그 역할을 해주겠어요? 얼루미늄하고 은 중에서 어느 쪽이 에노드가 되겠어요? 바로 얼루미늄이 에노드가 되겠죠. 자, 에노드는 우리말로 뭐예요? 산화전극. 그래서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산화가 잘 되느냐의 반응성이니까 이 얼루미늄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쿠킹오일 상태의 고체에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얼루미늄 3+ 이온이 되면서 전자 3개를 저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접촉시킨 상태에서 살짝 열을 가하면 얼루미늄이 3+가 되고 전자를 내어놓는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캐소드 반응. 자, 캐소드는 환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환원해줘야 되겠어요? 누가 환원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얘가 산화를 했으니까 이제 누가 환원을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요 은의 녹, 얘가 환원을 해줘야 되겠죠? 은이 환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왜냐? Ag2S에서 은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은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1+죠? 황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선 누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손가락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은, 왜? 뭐니까요? 산화수가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가 환원하기는 어렵잖아요. 플러스가 환원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 되겠어요? 그리고 순수한 은도 반응할 수 없어요. 알겠죠? 순수한 은도 이미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전자 받을 수 있는 애는 은밖에 없을 거니까 얘가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 뭐를 맹글어야 되겠어요? 은을 맹글어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Ag2S 은 녹에서 은이 이렇게 중성 상태로 석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의 질량 보존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 더블링. 그 다음 여기 황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여기다가 황 몇 개 써줄까요? 하나. 그런데 이놈의 황의 이온가는 얼마로 써줘야 되겠어요? 2- 그대로. 알겠죠? 그래 사실 여기에 있는 황 2-의 역할은 구형꾼입니다. 구형꾼. 그래서 산화환원 측면에서는 그냥 얼루미늄이 산화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은이 환원한 것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녹에 붙어 있던 황 2-는 그냥 뭐다? 구경꾼인 것이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양면의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는 여기다가 2배. 좋았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말이죠. 여기서 어떤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바로바로바로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물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짜잔 짜잔 요렇게 자 보이죠? 자 보이죠? 자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중요한 건 용매가 뭐예요? 수용액이죠. 그럼 사실 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 물이 천지백가리로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 측면에서는 황이 E-였지. 그러니까 그냥 구경꾼이었지만 물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뽀로뽀로뽀로뽀 요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황 E-가 구경꾼인데 하필 수용액 중에서 구경꾼 이온이 만들어지면 물과 반응을 해서 H2S와 OH-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변화 과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요 두 개가 반응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이름. 만약 교수가 물었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뭐라고 답할 거야? 뭐라고 답할 거야?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럼 다 아는 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산연기 반응이라고요? 산연기 반응 맞아요. 산연기 반응 맞습니다. 근데 산연기 반응 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연기 반응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건 산연기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써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더하기를 한자말로 뭐라고요? 얘를 한자말로 뭐라고요? 뭐겠어요? 가수분해요. 알겠죠? 2단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가수분해 반응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쌍만 4쌍이 있는 형태로 E- 음이온 꼴로 우선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만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수소랑 이압하고 전자제공을 받아가지고는 결합을 하겠지. 그럼 전자가 산소 쪽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 요 수소가 이리 와서 붙어. 그럼 이 황 이온가는 몇 가가 돼요? 황 형식전환은 몇 가가 돼요? 이렇게 되면 1-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떨어져 나와? 이렇게 1-가 된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OH- 만들어진 하나가 이거고요. 그 다음 이 상태로 가만히 있겠어요? 가수분해 한 번 더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가수분해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에 물 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또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황 E-였던 녀석에 수소가 두 개가 올라붙고 OH-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니까 이 또한 가수분해 반응이라고요. 뭐만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이걸로부터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전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은 누구하고 누구를 조합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에노드하고요, 여기에 있는 캐소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뭘 일치시켜서? 뭘 일치시켜서?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서. 자, 산화되는 전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환원되는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어떻게 일치를 시켜야 되겠어요? 여기다가는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 전체 반응식은 요렇게 여기가 3배가 됐으니까 3Ag2S 그 다음 3Ag2S 2얼루미늄 그 다음 3Ag2S 2얼루미늄 더하기 6H2 자, 해가지고는 그 다음 6Ag 솔리드 그 다음 2얼루미늄 3 플러스 그 다음에 6OH 마이너스 그리고 3Ag2S 요것이 전체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맨 처음에 Ag2S 은의 녹이었던 녀석이 뭐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순수한 은으로 석출이 되고 쿠킹 호일이었던 얼루미늄이 물속에 녹아 얼루미늄 3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 Al 얼루미늄 3 플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때 요 둘이가 이게 합쳐져서 보통 뭘 이루냐면 짜잔 뭐를 이룬다? 앙금을 형성합니다. 앙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은녹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쿠킹 오일 안쪽에 이런 식으로 AlOH3 앙금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녹이 없어지는 만큼 쿠킹 오일 안쪽에 그 얼루미늄과 관련된 침전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때 베이킹 소다 왜 넣을까요? 베이킹 소다 왜 넣을까요? 빵 구우려고요? 이때 베이킹 소다는 왜 넣을까요? 베이킹 소다 얘기는 안 나왔잖아, 그지? 베이킹 소다 얘기는 왜 넣었을까요? 바로 이런 반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운다. 지우자. 쑥쑥쑥쑥. 바로 베이킹 파우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저기 있는 저 녀석이 물속에 들어오면 이런 상태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누구랑 반응하냐면 저기서 생성물이었던 이 녀석이랑 반응을 합니다. 저 H2S랑 반응을 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지금 이 녀석이 원래는 H2CO3 꼴이었거든요. H2CO3가 이름이 뭐예요? H2CO3 이름이 탄산이잖아요. 근데 이 탄산이 다시 H2와 CO2가 되고 CO2가 우르륵 날아가 버려요. 왜 CO2가 우르륵 날아갈까요? 탄산으로 있지 못하고 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왜 날아갈까요? 지금 저 상태에서 베이킹 소다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H2S가 반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탄산이 우선 만들어지고 탄산으로부터 이산화탄소 기체가 우르륵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렇지. 바로 지금 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낮았다면 탄산으로 그냥 계속 있었을 텐데 끓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체 발생이 촉진이 되면서 탄산이 다시 H2와 이산화탄소가 돼서 후루룩 날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저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왜 저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저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저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저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바로 얘가 방구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방구 냄새가 납니다. 자, 자연계에는 크게 두 가지 악취가 있죠. 악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악취는 크게 두 가지. 바로 비린내와 썩은 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악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크게 구분하자면 그러면 비린내는 주로 누구 때문입니까? 비린내는 질소 때문입니다. 알겠죠? 썩은 내는 누구 때문입니까? 팡.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방귀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방귀를 끼면 아주 복합적인 냄새가 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이 좀 악취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잘 봐요. 기체잖아요, 기체. 기체니까 뭐가 가능해요? 기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화 가능하면 저 기화한 황화수소 기체가 어디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기화를 해서 이 앞에서 콧구녕 쪽으로 쇽 들어올 거 아니에요. 콧구녕 이거 쇽 들어오면은 코의 수용체에 저 황화수소 기체가 탁 결합을 하면서 아이고 빵구 냄새 꾸링꾸링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이킹 소다랑 반응을 시켜버리면 뭐가 만들어졌어? 뭐가 만들어졌어?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졌지? 이온은 기체가 돼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물에 녹아 있어야 돼요? 물에 녹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온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안 나요? 이온 결합 물질들은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뭐냐면 전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 속에 항상 녹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온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맛이 있을 수는 있는데 냄새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수용체 중에 동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외부 물질을 직접 인식하는 수용체 중에 하나가 코고 하나가 입이죠. 코는 외부 물질 어떤 상태를 주로 인식하는 거예요? 기체를 인식하는 거고요. 입은 고체 액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코는 기체상 물질들이 들어와서 수용체에 앉았을 때 이게 뭐다를 뇌가 인식하는 거고, 이 입은 입이 안에 혀 이런 것들은 고체나 액체가 들어왔을 때 수용체랑 딱 결합을 하면 무슨 맛이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맛은 있지, 맛은 있지만 기체 상태가 아니니까 뭐는 없어, 냄새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금은 맛은 있지만 소금은 냄새는 없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화가 안 되면 냄새가 있을 수가 없다고. 알겠죠? 방금 위험했어요? 방금 내비 둘 걸. 진짜 내비 둘 걸. 그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 비린내 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레몬 뿌려요. 바로 거기다가 식초 뿌리면 됩니다. 레몬도 좋고요. 왜? 생선 비린내 날 때 진짜로 식초나 레몬 뿌리시면요 그 비린내가 확 죽습니다. 왜? 왜? 바로 식초가 누구예요? 식초. 이게 식초잖아요. 아세틱 애시드. 그래서 여기 요 수소 보이죠? 요게 산인데 얘가 누구랑 반응할 수 있냐면 짜잔 이런 녀석이랑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뭐 한 가지 써볼까요? 뭐 이런 타입 질소에 탄소가 결합해 있는 이런 형태의 물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열의 물질을 아민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그 생선 비린내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냥 탄소 하나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주 다양하게 뭐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여기다가 식초 혹은 레몬즙 이런 걸 뿌려 놓으면 거기에 있는 유기산하고 여기에 있는 이 아민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고 저 빨갱이 수소가 저 질소의 비공호 전자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아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태가 뭐냐면 기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액에서 약간 오래된 생선액에서 이게 뭐냐면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랑 반응을 하고 나면 생선 내에 아민 타입의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기체가 풀풀풀 날아다니면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런 식으로 식초를 뿌려버리면 그 식초하고 반응을 통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죠.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날아다녀요? 못 날아다녀요? 못 날아다니니까 비린내가 확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생선에 비린내가 좀 난다고 싶으면 식초를 폭폭폭 뿌려 놓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따 요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무슨 종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반응 무슨 반응이에요? 이 반응 무슨 반응이에요? 바로 산염기 반응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 산염기 반응이냐면 이거 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이 비공호 전자쌍 루이스 염기잖아요. 그래서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양이온, 음이온의 이온 결합 염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산염기 반응이죠. 이 경우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래 브랜스테드 로리산,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라고 해도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반응은 루이스 관점에서도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에서도 다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것도 무슨 종류의 반응이에요? 이것도 무슨 반응이에요? 이것도 무슨 반응이에요? 뭐? 크게. 이것도 산염기라고. 이게 산염기인 거 아시겠어요? 네. 이게 산염기 반응인 거 알겠어요? 네.
이 경우 저 위에서는 산전기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Na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자, 뭐가 됐건 Na 플러스는 맨날 역할이 뭐예요? 맨날 역할이 구경꾼이잖아. 사실은 전체 반응식에서 Na 플러스는 생략하고 안 써도 그만이라고. 그럼 여기선 이게 왜 선연기냐면 HCO3 마이너스 이온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어요? HCO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려보세요. 시작. 자, 보슈. 이게 누구 루이스 구조예요? 얘 루이스 구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탄산 휴쇼염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탄산 휴쇼 이온이라고요. 얘가 H2S 황화수소에 있는 요 수소 있죠? 요놈한테 전자를 뿌악 주는 거야. 그럼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황 쪽으로 내놓겠지? 그 구조가 최종적으로 이것이라고. 그럼 이때 이 황의 이온가는 얼마일까? 이 황의 이온가는 얼마일까? 1 마이너스 형식잖아. 1 마이너스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탄산수소 이온하고요. 황화수소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뭐야? 탄산. 1차적으로 탄산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탄산으로 남아있지 못하고 CO2가 빠져나오죠. 이유는? 끓여져서. 하겠죠? 우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 SH 음이온이 만들어졌지. 그게 지금 요 놈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진행된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고. 전형적인 산연기 반응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산연기 반응에서 얘 역할은? 루이스 염기. 전자쌍을 받은 얘의 역할은? 루이스 산.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수소를 전달한 얘의 역할은? 수소를 전달하는 얘의 역할은? 브랜스테드 로리 산. 수소를 받아들인 얘의 역할은?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 반응도 루이스 개념으로건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 브랜스테드 로리 컨셉으로건 다 산연기 반응이라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도 뭐가 된다? 산연기 반응이다. 그래서 제시된 반응이 산연기 반응인지 아니면은 산화원원 반응인지 그거를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자, 썼어요? 그 다음 거기 왜? 안 돼. 확 목말라 죽어요. 갔다 오세요. 네. 뭘 딱국지 그래요? 그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2번. 자, 지운다. 이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운다. 으쌰. 자, 이 문제에 달려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은의 녹을 제거하는데 무슨 반응성을 활용한 거예요? 은의 녹을 제거할 때 무슨 반응성을 활용한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성, 전기화학을 활용한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은의 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샌딩 하면 됩니다. 샌딩. 샌딩이 뭐죠? 샌딩이 뭐예요? 사포질, 사포질. 알겠어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은은 어디에만 끼는 거예요? 은의 표면에만 들러붙는 거거든요. 표면에만 들러붙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포질하면 다시 반짝반짝해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샌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묽은 산성 수용액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놈에다가 HCl 수용액 얘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2S에다가 HCl 수용액을 섞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거 두 개 섞었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HCl 앙금과 H2S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얘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얘는 바로 은판에 원래는 표면에 뭐가 붙어 있었어야 돼요? 표면에 은녹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은녹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녹이 이런 식으로 AgCl 솔리드로 바뀌어서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죠? 이런 방법은 단점이 있죠. 어떤 큰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은 큰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에요? 이 방법은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아유 진짜. 아니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한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왜 안 좋냐고요? H2S 발생 냄새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왜 안 좋겠어요? 아니 얘도 은이긴 하죠. 대신 화학 반응을 한 상태의 은이지만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방법이 됐건 이 방법이 됐건 은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아니 은이 비싸요 싸요? 비싸잖아요. 그게 샌딩을 한다는 얘기는 깎아서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질량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은판에 붙은 AgCl은 사실 은하고 성격이 같아요? 은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르니까 툭툭툭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툭툭 치면 떨어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비싼 은이 버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잘만 하면 은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황만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소개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세계 중에서 금속공예라고 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금속공예. 금속공예가 뭐예요? 목걸이, 뭐 팔찌, 뭐 이런 거 장신구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금속공예 하는 공방 안 가봤죠? 나도 안 가봤어요. 그럼 내가 왜 아느냐? 김선아가 금속공예가예요. 그래서 김선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술가들 있잖아요. 작품 실제로 진짜로 하게요, 안 하게요? 예술가들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직접 작품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설계도만 그려요, 예술가들은. 설계도만 딱 그려놓고 그 설계도대로 똑같이 해주는 기술자들이 우리 지구엔 천지 빼가리로 많아요. 그래서 딱 요즘
왜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막 설치 미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의리의리하게 막 모두 만들어 놓고 막 와 멋있다 이런 거 그 예술가들이 한 땀 한 땀 앉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술가들은 설계도만 그려요. 그 상태에서 걔를 공방이라고 하는 공장에 넘기면 거기 이제 기술자 아저씨들이 속으로 아유 뭐라도 쓸데없는 거 만들어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공방에 있는 아저씨들은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돈을 버는 업자예요. 업자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 달라고 해도 속으로 이상한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거 이상한 거 만들어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설계대로 있으니까 설계도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긴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일수록 독점 계약돼 있는 공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보면 막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의리의리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어 공장에서 만들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찍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물론 예술가가 진짜로 혼자서 한 땀 한 땀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고. 과거에 미켈란젤로나 아니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천장을 그리고 그런 예술가 요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기술자들이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속공예도요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다 깎고 자르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교육은 받습니다. 왜 교육은 받느냐? 그 과정을 알아야 공장에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도 할 수는 있는데 직접은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딱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딱 공방에 갖다 주면 그 기술자 아저씨들 보고 아 이렇게 해달라고요? 예 알았어요. 한 3일만 기다려. 해가지고 만들어줘. 그럼 이제 공방이라고 하는 곳이 보통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세하거든. 그럼 요런 공간에 기술자들이 타닥타닥 앉아가지고 막 금 깎고 은 깎고 막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은도 자르고 금도 자르고 깎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바닥에 뭐가 막 떨어지겠어. 가루가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귀금속 공방은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두툼한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 카페트를 1년마다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카페트만 딱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에 금가루, 은가루들이 쫙 깔려 있다고. 1년 동안 작업을 하면. 그 수거해 가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돼요. 그거를 업자가 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가는 거라고요. 공방에 1년 동안 깔려놓은 카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펫에 금가루, 은가루들이 깔려 있다고요. 그러면 업자가 와서 그 카펫도 업자가 따로 있어. 업자가 와서 그 공방 주인한테 아 저 이번에 서구에 갈게요. 그래서 뭐 이번 시세 좀 어때요? 아유 좀 요즘 금값이 좀 떨어지긴. 아이 금값 올랐잖아. 이번에는 한 9천 쳐줘.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이제 9천만 원 딱 주고 이렇게 카펫 들고 가는 거예요. 딱 들고 가서 자기 또 업장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탈탈탈 털면은 금가루 우수수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래서 이제 세상엔 별의별 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은녹을 제거해 버리면 은이 소실돼 버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